네, 연휴 잘 보내고 왔더니 그 사이에 미국 시장은 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도 이 정도만 잘 버틴다고 해야 할지 코스피는 그래도 약보합, 코스닥은 1%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일단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일단 매수 포지션은 찍혀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생각보다 양호한 전개인 것 이 같아서 정도면 버틴다. 네, 네. 일단 어제 일본 증시도 이제 조선이라든가 방산주를 필두해서 상승폭을 보여왔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의 관세 10%의 추가 관세를 이제 매기면서 어느 정도 호퍼에 대한 우회 경로를 통해서 중국의 이런 그 관련된 칩들이 이제 내장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저가 칩까지도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종들은 그렇게 뭐 상승폭이 이제 제한된 흐름들은 계속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반응들은 나오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토의 이런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의 제재에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선 업종이라든지 관련돼서 이제 오늘부터 중국의 양해가 또 이제 실시가 되는데 그런 관련주들의 흐름도에서 본다면은 뭐 엔터주라든지 게임주 근데 오늘 보니까 엔터주들은 상대적으로 지난주부터 관련돼서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는지 몰라도 일부 차익 실현은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 차익 실현이 오히려 또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들이 지금 다양하게 혼재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런 이제 관세에 대해서 사실 무관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은 일단 계속 가져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사실상 이제 최근 들어서 본다면은 변동폭은 굉장히 크게 이어지고 있지만은 미국산 이 전략 자산 뭐 관련돼서 크립토 서밋이라고 하는 7일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개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게임주 안에서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이 가상 자산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핵심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은 장기간의 상승폭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큰 이슈가 우리가 출현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히토류 관련주인데 뭐 러시아에서 이제 우리가 히토류 생산에 대해서 그런 그 생산권을 미국에 준다는 뭐 얘기들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으면서 중국의 히토류 제재에서 어느 정도 그 대체할 수 있는 또 자원들에 대해서도 이 종목들이 또 반등을 좀 줄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제 전반적인 지수 상황은 변동성이 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관련돼서 본다면은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는 하락한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그러한 모멘텀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자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본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뭐 상대적으로 낙폭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관련주들에 대해서 중심으로 낙폭이 과대된다면은 그 과대전 저점을 계기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뭐 바운드를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들도 한번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한 이제 투자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는 일단은 관세에 대한 우려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뉴스 플로우 체크 그리고 관세 무관한 섹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시켰네요. 0.12% 2,535선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2,600선 지지하고 뭐 2,700선 가나 이야기했던 게 얼마 전인데 사실 지금은 2,600선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연기금 수급으로 대부분 좀 올라왔었는데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가 지금 7개월째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코스피에서 외국인 비중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금이 가장 낮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에서 그리고 선물에서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이 매도세가 어느 정도 클라이막스를 찍었고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클라이막스의 고점이 더 높이 찍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이제 환율의 안정화가 일단 첫 번째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과거에 이제 레퍼런스를 봤을 때 공매도가 일정 부분 재개가 돼야 공매도 재개 이후에 두 가지입니다. 이제 롱숏 전략 이제 최근 들어서 보니까 롱숏 펀드의 잔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점도 되게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이 공매도에 대해 재개에 대한 이 필요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여지가 우리가
그 하나를 픽한다면은 3월 31일이죠. 공매도 재개가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뭐 시그널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선물 이제 현물로 이제 양매수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캐파가 아직까지 뭐 오전장에서는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래도 선물적으로는 735억 원 뭐 긍정적인 흐름 계속 나와주는지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기관들에 대해서는 연기금들의 이 최장 기간 매수세는 굉장히 저점 하방 지지력이 강하다고 보는 것은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일단 지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아시아권 증시를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내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낙폭이 일정 부분 과대가 되는 종목들 관련돼서는 뭐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 쪽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가 한 4.1% 10년 국채 금리죠. 10% 4.15%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일단 뭐 금리 미국에서도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인하 움직임들이 조금 더 보이면서 이렇게 저희 쪽에서는 관련 수혜주들에 대해서도 낙차가 있을 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또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 나간다면은 뭐 이번 하락장에서 오히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찬스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전략 짜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환율이 안정세를 찾는지 그리고 공매도 재개 이후 움직임은 어떤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늘부터 넥스트 트레이드도 시작이 됐습니다. 기존 거래소가 한국 거래소만 유일했다면 한 가지의 그 거래소가 더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달 말부터는 공매도도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굵직한 변화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큰 손들이 좀 들어오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어서요. 전략을 전반적으로 그럼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이제 말씀을 정말 잘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넥스트 트레이드 시장이 오늘 이제 종목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죠. 10개로 시작을 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수료도 아마 내달까지 무료로 알고 있는데 종목 수가 늘어나면서 시장도 이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트레이딩을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 거래 활성화가 진행이 된다면은 뭐 증권주들한테도 호재고 시장에도 유동성을 계속 공급한다는 측면으로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어서 뭐 최근에 키움증권이라든가 이제 한국금융지주 대표적으로 이제 순이익 1조 이상을 달성한 이 대형사들이 이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서 다음 달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매도 재개라든가 STO 토큰 관련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좋은 증권주들에게는 수익화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시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거래소도 그렇고 좋은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과 같은 경우도 거래소 이 개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대체 거래소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선진국의 그런 그 금융 시스템을 좀 잘 따라간다고 하면은 뭐 아까도 외국인들이 부재가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계속 저는 이 대체 거래소에 대해서도 좀 캐파가 앞으로 올해 내내 좀 종목 수도 커지고 한다면은 그러한 종목들 중심으로도 또 거래 활성화 유도가 될 수 있는 좋은 점을 우리가 픽을 종목들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또 하나의 힌트를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